호우 시절로 오세요. 그때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조 셰프님의 좀 감상평도 좀 자세하게 들어보고 싶어요. 지난 에피 때 이제 네. 원우 씨가 그 무서움의 포인트, 공포의 포인트가 시대마다 좀 바뀌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말씀하셨었는데 네. 사실 저도 이 영화를 보면서 네. 처음에 그 보고 나서 든 감정이 도대체 뭐가 무섭다는 거였어요. 네네네. 저는 그렇게 공포 영화를 무서워하는 사람인데 뭐가 무섭다는 거지? 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무섭다라는 건 네. 뭐 시대도 있겠지만 어찌 보면 되게 개인의 취향이기 때문에 음. 사람마다 반응하는 무서움의 특색이 다를 수 있다라는 아, 그렇죠.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잔인한 장면 자체를 무서워합니다. 네네. 그럴 수 있죠. 철저히 시각화된 동물이죠. 네. 그리고 일반적으로 소리가 주는 무서움도 있어요. 소리를 활용해서 소리가 났다 안 났다, 갑자기 막 큰 네. 소리 아니면 갑자기 사라졌다든지 네네. 이런 소리에 대한 장치도 있을 그럴 거고요.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근데 뭐 결국은 탄탄한 극본을 바탕으로 네. 섬세한 연출로 일종의 스릴러 영화들이죠. 이렇게 쪼는 맛. 네. 이런 과정이 무서운 건데 사실 저는 알포인트에서는 아쉽게도 그런 것들을 다 없었어요. 네네. 이 세 가지 과정이 모두 다 저는 없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 어떤 부분에서도 뭐가 무섭다는 건지 잘 모르겠다. 이건 뭐 물론 제 개인의 취향입니다만. 네네네.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게 왜 그렇게 무섭다라고 호들갑을 떠는지 이것도 정말 모르겠다. 그러니까 시대 보정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시대 보정을 해줘야 되는 것도 네. 있고 이 영화의 어떤 부분 때문에 네. 사람들이 아직도 명화라고 이야기하는 걸까? 네. 이 첫 번째가 원우 씨가 지난 에피소드 때 굉장히 많은 말씀을 하시면서 네. 상당 부분 동의하는데 네. 결국은 미완의 시나리오에서 발생하는 적극적 EA 독자들 덕분 아니냐. 예. 맞아요. 관객들이 좀 살려준 거야 이거를. 원우 씨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이게 각본이 계속 바뀌었대요. 네. 그러면서 그 안에서 나타나는 시나리오의 오류에 대해서는 배우들도 네. 그리고 제작자도 아쉬움을 나중에 표현했었습니다. 그렇구나. 그 정도였는데도 네. 불구하고 영화가 명화로 지금 기억돼 있는 거죠. 아이러니합니다. 네. 근데 크게 논쟁적인 게 몇 가지가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그 제가 비문이라고 얘기했었던 그 네. 바위에서 네네네네. 나타났던 그 복선의 암시의 해석의 범위예요. 네. 그래서 영화 시작 부분에서 입도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거기 도착하자마자 로미오 포인트에 도착하자마자 나타나는 이 메시지에서 피를 묻힌 자 돌아가지 못한다. 그런데 최종 살아남은 사람은 이제 장영수 병장 하나거든요. 네. 이 메시지에 따르면 홀로 누군가를 죽이지 않았다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할 것 같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마지막에 빙의된 최중위, 그러니까 가무성 씨가 빙의가 되는데 네. 최중위를 쏘는 거는 장영수 병장이에요. 그러면 이걸 조금 더 적극적으로 네. 이 비문의 메시지를 해석해 보면 좀 더 우리가 해석해 보면 네. 베트남인을 죽인 자는 돌아가지 못한다라는 의미로 해석해야 되지 않나.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럴 그럼 수 있겠네요. 베트남인을 죽인 사람은 누구인가 하면은 이 장병장이라는 친구는 이 장영수라는 친구는 어린 나이에 군대 왔고 네. 되게 깡다구도 있어 보이지만 전투 수행 시에는 상당히 소극적이고 겁에 질린 모습이 나오거든요. 네. 실제로 거기서 전투를 좀 하잖아요. 그때 네네네. 장영수는 쫄아서 움직이지도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모습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석했을 때 장영수는 베트남 사람을 병장이 되기까지 죽이지 않았겠구나라는 단서로 이해할 수 있고 네. 평소 행실을 유추해 보면 걔는 살아갈 조건이 되나 네. 보다까지는 인정. 근데 문제는 그렇게 거세하고 나면 직접적으로 월남 사람을 그러니까 베트남인을 죽였다는 내용을 유추할 수 있는 단서를 가진 사람이 또 별로 없어요. 그렇죠. 최중이나 진중사 정도? 네. 영화에 딱 나오는 사람은 뭐 그들 정도 말고는 박원상 씨가 연기했던 짬밥이라고 불렸던 그 마병장이나 변중사, 변상병이죠. 변상병 뭐 이런 사람들이 어떤 근거로 죽였다는 건지 사실 나오지 않거든요. 추정이죠, 사실. 네, 그래서 이 조건은 관객이 영화를 보면서는 알 수가 없고 최종적으로 영화를 다 본 뒤에 장병장은 정말 아무도 안 죽였고 다른 군인들은 베트콩을 죽였나 보다. 정도로 우리가 짜 맞춰야 돼요. 이 복선을. 되게 무슨 영화가 그렇게 해주는 거야 우리가. 아니 무슨 서비스 해주는 거야 우리가 되게. 이 공백을 우리가 관객이 해결해 주느냐는 거예요. 제가 잘못 이해한 걸 수도 있는데 저랑 원우 씨가 둘 다 같이 잘못 이해한 건지 혹시 이 영화를 사랑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저에게 좀 가르침을 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 논쟁 지점은 어디까지 우리가 영화의 일종의 약속, 전제, 사실인지를 불분명해요. 영화에서 귀신에 빙의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거든요. 최초에는 그
김병철 씨가 연기했던 조상병. 네. 조상병이 실종자들의 혼을 보죠. 그 실종자로 맞습니다. 추정되는. 그리고 이후에 진중사죠. 진중사가 빙의하고 그 통신병이었던 변상병이나 네. 조상병, 나중에는 최태인 중위도 차례대로 계속 빙의가 옮겨가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죽게 되는데 그러면 장병들 전체의 인원수를 착각하는 혼란에 빠지는 건 네. 어떻게 설명하는 거냐는 거죠. 그럼 빙의가 2번 씌운 건가? 전체 그러면은 장영수 병장도 빙의에 씌였던 건가? 도대체 빙의의 범위가 어디냐는 거죠. 저는 처음에 다 같이 홀린 게 군대에서 가장 기본이 뭐 그래 이거는 진짜 하나 둘 삼 넷 오에서 그래. 뭐 번호끈 만 맨날 우리 이거 외쳤었잖아요. 이건 용서가 안 되는 그러니까 거야. 저는 이게 어디 아니 그러면 이렇게 룰이 없으면 이 영화를 어떻게 봐야 되나 도대체. 그러니까. 저는 약간 이런 마음으로 그러니까 많이 이해해 준 거야. 네, 이 영화를 좀 보다 보니까 네. 그 알포인트 도착 후에 이제 베트콩이랑 교전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이 네. 교전부터 이미 귀신들과 싸운 거다라는 해석이 하나 있고 네. 아니면 이때 이미 국군이 모두 전멸했다라는 좀 레디컬한 해석까지 나오고요. 좀 모든 찾아봤거든요. 게. 네. 그럼 내가 이거 어떻게 하냐고 도대체 영화를 보고 나서. 그러니까 그런 해석들을 해나가는 과정 자체를 즐겼던 그렇죠. 거 아닌가라는 거죠. 네. 영화에 대한 해석의 범주가 네. 시나리오에서 전제되는 것 없이 여러 방면으로 그냥 막 무차별적으로 뻗어나가니까 네. 저는 이런 부분이 관객의 어떤 적극적 해석의 영역으로 볼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그냥 어영부영 시나리오가 조각되다 보니까 네. 각자 해석에 맡기는 걸로 네. 이렇게 관객의 몫으로 돌려버린 게 아닐까. 저는 사실 후자로 좀 보거든요. 약간 포스트 모더니즘인 거죠. 네. 그런데 어쨌든 내 동의와는 별개로 네. 관객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버전의 해석을 통해서 네. 뭉게뭉게 구름처럼 이른바 클라우드처럼 네. 그쵸. 이야기들을 이제 집단지성처럼. 네. 만들어가면서 오히려 이게 일종의 매력으로 다가와서 지금까지도 관객들이 그래서 장병들뿐이 아니라 관객들까지 홀려버린 게 아닐까. 저의 생각은 좀 그래요. 그렇네요. 제가 이제 적극적으로 해석해줄 수 있는 건 거기까지. 우리까지 올린 거다. 그러면 제가 이 지난 에피 진짜 때 네. 이 영화 줄거리 얘기하면서 그래도 좀 우호적으로 좀 썼잖아요. 네네네. 그거는 이제 이 영화의 장점이 그렇지만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인물에 대한 이야기다. 그러니까 인물들마다 좀 구체적인 사연이 있어요. 그래서 네. 그들이 겪는 어떤 공포의 근원이 사실은 되게 내적인 결핍이나 죄책감에서 비롯되는 경우들이 많고 네. 집단으로 대변되는 무리 내의 개별적 존재들의 이야기가 일정 부분 관객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키지 않았나. 그렇게 해서 전달하다 보니까 네. 이 영화에서 관객들이 해석할 수 있는 힘을 가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었겠다. 네. 즉 집단성 숫자로서 대변되는 게 아니라 각각의 개별적인 그 캐릭터들 네. 에 사람들이 빙의한 거죠. 네, 공감한 거죠. 그래서 최태인 중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인정받는 베테랑 군인이잖아요. 네. 여러 훈장도 받고. 근데 일종의 징크스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내가 가는 부대는 최태인 중위가 속하는 부대는 가무성 씨가 연기한 이 부대는 무조건 피를 묻힌다라는 이 징크스 때문에 사람들이 이 사람을 피하고 거기서 느껴지는 어떤 지휘관의 고독이나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는 어떤 외로운 정서 이런 것들이 관객에게 전이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진창록 중사도 자신의 신념에 따라서 움직인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그의 삶은 지휘체계에 의한 명령의 실행과 불능 정도에 사실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최태인이 아닌 더 상급자의 명령을 그냥 따랐던 것뿐이고 이런 부분들 그리고 혹은 뭐 오규태 병장이라고 해서 초반에 문제가 됐었던 그 사람 같은 경우에도 죄책감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일정 부분의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사람이고 이런 어떤 다양한 장병들이 갖고 있는 각자의 트라우마나 결핍을 불과 100분 남짓한 시간에 맞아. 관객에게 전달해낸 것은 전 대단한 재능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영화가 진짜 없었어요. 그때. 이거 되게 대단한 재능인데 그래서 개개인에 대한 관객의 공감이 인물들에 대한 공감이 조금은 엉성한 좀 많이 엉성한 시나리오상의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해석해준 발판이 아니었나 싶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 줄 평을 준비해왔습니다. 원우 씨가 사실 이미 이야기한 것과 매우 흡사한데요. 뭔가 현대 미술을 본 것 같다. 관객들의 참여로 완성되는 예술가와 관객의 경계가 무너지고 전제를 붕괴한 채 관객의 적극적 해석만을 도모하는 느낌이다. 이 영화는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그래도 장점을 잘 발굴해 주신 게 이렇게 여러 명의 캐릭터들이 나오는데 그들의 이야기를 차례차례 이렇게 조명해주고 네. 하는 영화들이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는 재미없다 있다 없다 쉽게 말할 수 있지만 만드는 입장이 되게 어려운 그렇죠. 건데 네. 요거를 구현해내는 영화들이 많지 않았어요. 맞아요. 우리나라 영화에서 이렇게 여러 명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근데 그게 가능했다는 점에서 그 당시 관객들이 되게 상당히 많은 기쁨을 느꼈던 게 아닌가. 예를 들면 영화 실미도 같은 영화가 이 당시 비슷한 시기에 나와서 1,000만 명의 관객을 처음으로 돌파하는 우리나라의 역사를 쓴 영화지만 네. 실미도의 캐릭터성이 오히려 이 영화보다 별로 그렇게 세지 않거든요. 그렇죠. 네. 이 영화처럼 이렇게 막 인물들이 막 이렇게 도드라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 당시를 한번 생각해 보면 2002년, 3년 요 무렵에 이제 막 드라마 다모 페인 뭐 이런 거 나오면서 맞아요. 개별 연예인이 아니라 작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군집을 만들어내는 그런 팬덤 같은 게 만들어지는 현상들이 처음 관찰되던 때였어요. 그렇죠. 그 정도로 우리나라 작품들이 조금씩 작품성을 갖게 되던 때이기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알포인트라고 하는 이 영화도 그런 좋은 구심점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뭔가를 말하고 싶은데 맞아요. 사람들이 뭔가 막 어떤 작품에 대해서 논쟁하고 싶고 그런 수요를 느끼고 있던 때에 때마침 등장해준 상당히 적당한 퀄리티의 영화였던 게 아닌가. 사실 좀 더 냉소적으로 이야기하면 네. 배우들의 연기가 살린 영화. 영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좀 의미가 있다면 네. 그 시점이었던 것 같아요. 네. 주연과 조연과 엑스트라의 경계에서 네. 조연들이 주연 쪽으로 조금 더 조명받는 네네. 영화다. 그러니까 우리 그 전에 한국 영화는 주연과 빌런을 네, 그렇죠. 제외하고는 사실 조연들도 거의 엑스트라의 비슷한 모습이었다면 네. 요 알포인트 영화는 제법 많은 조연들을 그렇죠. 그래도 좀 다각적으로 살펴봤다는 게 좀 네. 의의다. 이렇게 정리. 그래서 좀 너무 못되게 얘기하는 것처럼 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여기 나오신 분들은 지금 배우들은 다 생존했어요. 그렇잖아요. 네. 지금 뭐 이선균의 김병철까지 다 생존한 거 다 아니야. 생존했지. 영화계에서. 그렇죠. 다 생존. 하지만 감독님은 생존하지 못했잖아요. 감독님 살아 계신데. 죄송합니다. 근데 이제 감독님이 근데 굉장히 각본 잘 쓰시는 분으로 유명하신 분이에요. 맞아요. 되게 그 다음 작품으로는 또 되게 좋은 작품을 내셨다고는 들었는데 맞아요. 이제 그 이후에는 이게 활동이 좀 뜸해지셨던 그렇죠. 이제 뭐 이런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메가폰을 못 잡게 된. 네. 그래서 너무나 훌륭한 작품이지만 좋은 작품이지만 배우들의 힘이 더 컸기에 그들에게서 더 탄력을 받고 매력을 발산한 작품이지 않았나라는 좀 약간의 냉정한 코멘트도 해볼 수 있는 거죠. 이선균 씨 인기 많으니까 이선균 씨의 또 다른 모습을 보고 싶으시다면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막 재밌습니다. 자꾸 섹스 거리는 이성균을 볼 수 있다. 라는 점까지를 우리가 알포인트를 통해서 저희가 근데 뭐 예를 들어서 20년 지난 입장에서는 올드보이를 봐도 약간 진부해요. 그렇죠. 올드보이 같은 쩌렁쩌렁한 영화를 봐도 왜냐면 그 이후에 너무나 많은 영화들이 맞아요. 그 영화를 변주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런 거랑 비슷해요. 알포인트도 되게 좀 최초 지점에 있는 영화 시대 보정을 좀 해줘야죠. 그래서 그걸 감안하고 보시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다음 영화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좋습니다. 호우 시절